네, 발표를 맡게 된 소중원입니다. 이거를 한 5번은 발표하는 것 같은데 또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논문 자체가 구조가 되게 디펜스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수정 하나도 안 하고. 제가 디펜스 했던 그 발표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뭐 디펜스 준비하시면서 조금 구조 같은 걸 조금 보시면서 발표를 들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캐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발표할 이제 학위 발표 논문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합의의 확장성 개선을 위한 이제 에이전트 기반의 전처리 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 순서 같은 경우는 연구 배경, 연구 동기, 관련 연구, 접근 방안, 실험 및 검증, 결론 및 향후 연구 이렇게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연구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일단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받은 사용자만 이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특징 플러스 추가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더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누구 한 명에 대한 이제 대표자를 지정을 해놨을 때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쟁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 이제 POW나 POS, 뭐 DPoS, 어떻게 보면 DPoS도 투표를 받아야 되니까 경쟁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방식의 경쟁 방식 합의 알고리즘을 선호를 하고요. 하지만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받은 사용자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굳이 경쟁을 했다가 뭐 리소스 낭비라든지 굳이 뭐 시간 낭비를 하기 때문에 굳이 경쟁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투표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투표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게 이제 BFT 계열의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FT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비젠틴 장애 허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한마디 말로 하자면 전체 인원의 3분의 2가 배신자가 아니라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거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논문을 읽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음번에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비잔틴 장애 허용은 이제 BFT의 이제 시작이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 비잔틴 제너럴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여기서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분산된 환경에서 누가 배신자인가, 배신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걸 다루는 논문이 이제 비잔틴 제너럴 프로그램 논문인데, 이 BFT 관련된 게 아니라 이 비잔틴 제너럴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을 아마 제가 다음번에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잔틴 장애 허용을 조금 더 이제 블록체인 부분으로 조금 옮기게 된다면 이제 전체 노드의 3분의 2가 합의를 하면 합의에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비잔틴 장애 허용의 가장 이제 커먼한 이제 공통적인 이제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용적 비잔틴 허용 PBFT를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BFT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잔틴 장애 허용 알고리즘에서 이제 가장 대중적이고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해서 그나마 조금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BFT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연구 동기입니다. 그래서 BFT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BFT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 BFT 알고리즘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노드가 합의에 참여해서 전체 노드의 이제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 즉 투표수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노드들이 다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이제 노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통신량이 증가하는 이제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요. 통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합의 속도가 느려진 이제 확장성 문제를 이제 거의 모든 BFT 알고리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하였든 투표 방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FT 알고리즘 이제 문제점은 조금 더 깊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모든 노드가,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대중적이라고 하는 이제 PBFT에서도 이제 확장성의 문제가 계속 드러난다. 이제 PBFT가 계속 그러니까 BFT 알고리즘 중에서 제일 확장성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 비동기식으로 해가지고 3분의 2의 정족수만 받으면 일단 나머지 애들한테 이제 투표를 안 받고 계속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빠르다, 그나마 좀 안정성이 있다. 왜냐면 오래 사용되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것도 실험적으로 보면 속도가 굉장히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빨라진다는 느낌보다는 확확 늘어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확확 늘어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잡은 이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는 노드 수가 많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환경에서도 BFT 알고리즘 적용을 위해서는 이제 확장성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이제 어떤 어프로치를 사용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전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BFT 확장성을 조금 개선해보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요즘 좀 자주 말씀하시는 전처리나 필터링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또 이제 관련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BFT 관련된 연구를 그냥 무작정 찾기보다는 저가 접근한 이제 어프로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프로치에 딱 맞는 이제 전처리 기법을 사용해서 BFT 확장성을 개선한 관련 연구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BFT 스마트, SCP, 이제 멀티 에이전트 이렇게 총 3가지로 아마 더 있을 건데 일단 3가지로 구별이 되고요. BFT 스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가 있는 노드가 합의에 참석할 경우 이제 합의의 합정성을 이제 저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 노드를 먼저 미리 전처리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충돌을 미리 방지하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시스템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제 처리 속도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CP랑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조금 같이 엮어서 봐도 되는 게 얘네들은 이제 노드수가 많은 환경에서 이제 합의의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이거 어쨌든 똑같은데 이 전처리 과정으로서 뭐를 하냐면 이제 그룹화를 시킵니다. SCP랑 멀티 에이전트는 그룹화를 시켜서 PBFT를 돌리기 전에 PBFT를 각자 그룹화들끼리 각자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된 것을 이제 취합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논문 둘 다 이제 그룹 생성에 이제 드는 시간이나 이제 그룹 합의의 결과를 취합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질 경우 확장성이 더 저하될 수 있다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이제 접근 방안은 기존의 연구를 극복하는 합의 전처리 알고리즘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하는 것의 특징은 충돌이나 합의의 실패를 대비하여 확장성 개선하는 방법, 이제 BFT 스마트나 뭐 이런 것이 아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확장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장성을 개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 과정 이후 취합을 위해 추가적인 합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방식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된 합의 알고리즘을 뭔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적용된 합의 알고리즘을 뭐 장애 허용률이라든지 리브니스, 세이프티를 이제 막 손실시키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에 걸리는 시간을 이제 최소화시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안 이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총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6단계가 일단은 스텝 1, 2, 3까지는 어떠한 합의 과정을 합의 과정에서 무조건 일단 진행을 해야 되는 게 1, 2, 3고요. 그 다음에 스텝 3에서 이제 패싱이 되면 바로 블록 생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스텝 3에서 페일을 할 경우 이제 스텝 4로 가서 이제 1년의 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블록 생성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접근 방안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에이전트라는 저는 이제 객체가 들어갑니다. 에이전트라는 객체는 이제 보통 에이전트라 하면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뭐 AI 머신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객체, 뭔가를 도와준다는 느낌으로서 이제 에이전트인데 뭔가 델리게이터보다는 에이전트가 조금 더 단어가 괜찮을 것 같아서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의의 확장성을 도와주는 객체고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는 조금 분리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이제 분리를 시켰냐라는 이유를 물어보시면 이제 그 블록체인 내부 데이터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첫 번째로 일단 블록체인 내부 데이터 과부하를 방지하고요. 두 번째로 에이전트의 악의적인 행동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의 유지 보수가 이제 쉬워진다는 장점을 좀 획득하기 위해서 일단 블록체인 네트워크랑 완전 밖으로 빼놓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스텝 1입니다. 그래서 스텝 1은 키노드 일렉션인데 이제 이 과정은 에이전트를 작동시키기 위한 이제 키노드 선출 과정입니다. 키노드라 하면은 그냥 뭐 똑같은 노드면 똑같은 노드인데 그냥 에이전트를 누가 작동시킬 것인가. 왜냐면 에이전트를 누군가 아무나 이렇게 작동을 시킬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을 딱 선출을 해서 그 선출된 노드가 에이전트를 작동시키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키 노드를 넣어놨고요. 키 노드는 보통 고유한 식별 번호를 가지고 노드들은 이제 고유한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특정 시간 간격으로 랜덤 알고리즘을 돌려서 키 노드가 이제 선출이 됩니다. 랜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을 시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노드들이 랜덤 알고리즘 돌리더라도 이제 동일한 값을 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드 값과 그 노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 식별 번호가 같으면 이제 키 노드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키 노드가 되었다 하면 이전 블록의 해시 값과 본인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해서 그것을 에이전트한테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이제 키 노드로부터 받은 서명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서명을 비교를 하면서 이전 블록에 받았던 해시 값과 그 개인 키 값 뭐 이런 걸 비교를 하면서 이제 서명을 검증을 하고요. 검증이 완료된 경우에 이제 에이전트가 온 메시지를 이제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이제 전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검증이 안 될 경우 그냥 에이전트는 제가 실험할 때는 그냥 널값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하는 형태로 그냥 냅뒀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에이전트를 그냥 그냥 몇 분마다, 뭐 10분마다 그냥 작동시키게 하자라는 게 원래 처음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공격적인 요소가 많고, 보안적으로 이슈가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스텝을 조금 더 나눠서 키노드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악의적인 노드에 의해 에이전트가 이제 실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일련의 과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3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잭션 풀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합의가 필요 없는 상황이더라도 참여자의 확인을 받기 위해 이제 진행되던 기존의 합의 과정을 이제 생략하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드 1, 2, 3, 4가 이제 TX AB, AB, AB 갖고 있는데 4번이 혼자 TX AC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텝 4로 넘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경우는 이제 바로 패스해서 키노드 검증을 받고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검증 과정에서도 뭐 에이전트가 하나하나 이제 뭐 노드 A가 TX1 A 갖고 있고 노드 2번이 TX A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검사하는 것이 아닌 그냥 딱 에이전트가 처음에 노드들한테 트랜잭션 메시지를 받고, 트랜잭션 풀 값을 받고, 에이전트는 그걸 싹 다 해시화를 시켜서 그 해시 값들이 다 맞으면 그냥 패스하고, 하나라도 틀린 거 있으면 스텝 4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이제 검사를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텝 4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합의가 필요한 트랜잭션 식별입니다. 이 전장에서 트랜잭션 이제 해시화를 시켜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트랜잭션 해시화를 해서 검사를 했으니까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찾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이제 트랜잭션을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은 커먼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트랜잭션 이렇게 에이전트가 따로 임시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따로 이렇게 트랜잭션 C만 있는 걸 이제 트러블 트랜잭션이라 해서 TXC로 나눠서 이제 스텝 5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러블 트랜잭션으로 이제 뭐를 하냐 하면 트러블 트랜잭션, 근심 트랜잭션으로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냥 딱 하나, 트랜잭션에 하나만 가지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텝 6에서 이제 이러한 커먼 트랜잭션 이전에 스텝 4에서 에이전트가 임시 저장했던 것을 합의가 끝난 트랜잭션들하고 이제 타임스탬프로 정렬을 해서 키노드 검증을 받고 이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 접근 방안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및 검증인데 일단 제가 실험 가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산타클로스 알고리즘의 이제 평균 기대 시간에서 expected time 해서 P1 이런 식의 수식을 나왔고요. P1은 이제 트랜잭션 풀 처리 검사 시간 스텝 3를 의미하고 P2는
합의가 필요한 트랜잭션 식별 시간에서 스텝 4를 얘기합니다. 이제 CS는 근심 트랜잭션 합의 처리 시간이고 스텝 5를 얘기하고요. F는 악의적인 트랜잭션 비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트랜잭션, 그래서 제가 세운 가설은 이제 악의적인 트랜잭션 비율이 적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산타클로스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했을 때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웠고요.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세웠냐면 일단 실험을 총 2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1 같은 경우는 산타클로스 알고리즘을 통해 얼마나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인가에 대한 그냥 아주 근본적인 실험이고요. 스텝 2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가설에서 세운 이제 평균 기대 시간이 가정한 수식을 이제 계산되는 결과와 실험 사이에서 차이점 및 산타클로스 알고리즘 사용 시 어느 정도까지 커버 가능한가 속도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총 2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PBFT 합의 과정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1000번 측정해서 평균 처리 시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임의의 트랜잭션을 10ms 간격으로 발생을 했고, 블록은 매 10초 간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블록이 매 10초 간격이다라는 의미는 이제 키노드 선출을 매 10초마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의 비율에 맞게 임의로 악의적인 트랜잭션 발생시켜 특정 비율로 합의 과정에 진입하게 유도를 했다고 이제 실험 설계를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뭐 하드웨어 성능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PC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실험 1번이 이제 산타클로스 알고리즘을 통해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이제 측정을 진행을 했고요. 노드 수를 4개부터 100개까지 4개씩 증가하는 환경에서 PBFT는 악의적인 트랜잭션이 없는 환경에서 이제 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하늘색이 그냥 악의적인 트랜잭션이 없는 환경에서 그냥 돌렸을 때 PBFT 속도고요. 그다음에 PBFT의 알고리즘을 허용하는 이제 최대 3분의 1 장애 허용률을 고려해서 악의적인 트랜잭션이 33%일 때, 그러니까 PBFT의 악의적인 환경이 최대치일 때 에이전트를 끼면 속도가 어떻게 될까 해서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트랜잭션이 아예 없을 때 에이전트를 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진행을 했는데 이제 스텝 3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딱 그림으로 보시면 아마 거의 일자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단위가 커서 그래요. 지금 속도 단위가 1000ms라서 단위가 커서 이거 잘렸구나. 그래서 단위가 커가지고 지금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속도가 이거 증가하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실험에 대한 결론은 산타클로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악의적인 트랜잭션이 33%가 되더라도 악의적인 트랜잭션이 없는 이제 PBFT보다 약 39% 빠르다라는 것이 이제 검증이 됐고요. 이 39%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이 사이 값을 뺐습니다. 하늘색과 초록색 사이 값을 빼서 39%라는 이제 수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험 2번째 가정한 수식이 맞는지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그림 1을 보시면 그림 1은 정말 아까 가설에서 세웠던 이 수식에다가 제가 측정한 데이터, 이 테이블 이거 다 일일이 측정한 건데 이 테이블 값을 하나씩 다 집어넣은 거고요.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깔끔한 그래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림 2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값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PBFT, 악의적인 노드가 없는 환경에서 PBFT 속도이기 때문에 일자로 이렇게 쭉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어쨌든 속도가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결과 값의 이제 평균 편차는 약 108.8586ms로 약 0.1초로 차이가 나서 이게 솔직히 통계학적으로 보면 0.1초만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닥 차이가 많지 않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실험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산타클로스 알고리즘 이제 한계를 측정해보자 라고 해서 한계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각 노드별로 만나는 지점을 이제 따로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프 위쪽 범위는 이제 PBFT 알고리즘이 산타클로스 알고리즘보다 이제 처리 속도가 더 빠른 환경을 의미를 하고요. 이 부분이 빠른 환경을 얘기하고요. 아래쪽은 이제 산타클로스 알고리즘에 적용시켰을 때가 더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노드 수가 52개고
52개고 악의적인 노드 비율이 트랜잭션 비율이 어디야? 85 정도 됐을 때 만약에 악의적인 노드 트랜잭션 비율이 85%보다 높다 하면 PBFT를 쓰는 게 더 좋다는 의미고요. 85% 이하다 하면 에이전트를 쓰는 게 더 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BFT를 적용한 상황에서는 노드 수가 적을 때는 약 60에서 70%의 악의적인 트랜잭션 비율을 허용을 하고요. 이제 PBFT를 적용한 상황에서 노드 수가 많을 때는 약 80에서 85% 이제 트랜잭션 비율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제 측정이 됐습니다. 결론 및 향후 연구입니다. 이제 결론은 산타클로스 알고리즘 이제 적용 시 기존 합의 알고리즘의 확장성이 개선됨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합의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전처리 통해 이제 합의가 필요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합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매번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어 확장성이 이제 개선됨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또 PBFT를 적용했을 때 악의적인 트랜잭션이 33%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PBFT보다 약 39%가 빠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향후 연구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를 겨냥한 블록체인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한 이제 방어 수단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고, 에이전트 스스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적응형 알고리즘에 관한 향후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